씨는 박 씨가 남성과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박 씨는 동성 친구와 함께 간다고 하고 미국 여행을 갔지만, 사실은 동성 친구는 중간에 합류한 것이고 이성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랑 같이 있었고 남자랑 같은 집에 묵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디스패치에서 두 사람의 카톡 내용과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소위 전세가 역전되었다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의 향방이 한쪽으로 좀 우세해진 것 같긴 합니다.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이례적으로 두 사람은 이제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했었고, 최동석의 경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취하를 하겠다고 자신이 출연하는 예능 방송에서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디스패치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카톡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공개된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은 사사건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배경은 아마도 박지윤이 지인들에게 최동석 본인의 험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박지윤이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남편에 대해서 흉을 보고 욕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이런 대화 내용에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박지윤은 최동석이 자신의 대화 내용을 훔쳐보게 했다고 역공하고 있습니다. 훔쳐본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10년간의 폭발이었다며 남편의 의심과 트집, 비아냥을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거래처 모임과 약속, 이성과의 대화 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두 사람의 녹취록을 보면 박지윤의 남자 관계를 향한 최동석의 의심이 두 사람 사이 다툼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화 중 최 씨가 박 씨를 향해서 네가 사고치고 내가 앵커 잘리고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우울증이 오겠냐 안 오겠냐, 그런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했고, 박 씨는 이에 대해 너가 잊혀증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나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 적이 없다, 너의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 씨는 망상이 아니고 팩트다, 이렇게 맞붙으면서 계속 싸움이 이어지는 건데요. 또 다른 대화에서는 최 씨가 박 씨와 다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데리러 온다고 하면 네가 데리러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박 씨는 나는 그게 이성 간의 신호인지 몰랐다, 당신이 모든 남녀 관계를 이성으로 보니까 다 그게 무슨 신호인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화에서는 정서적 바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최동석은 박지윤을 향해서 정서적 바람이다, 너 이성이 호감을 보이는 걸 즐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박 씨의 지인 중 한 셰프와의 대화에서 오늘 그 자리 못 갈 것 같아요 누나 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박 씨는 내가 오늘 예쁜데 좀 아쉽네,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농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뭔가 좀 씁쓸해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최동석은 박지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고, 박 씨는 그냥 단순히 친구 관계인데 너무 나를 의심하고 들들 볶는다, 이러면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즐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게 이어지니까 찜찜해서 연락을 끊었다 라고 박 씨는 항변을 합니다. 또 최 씨는 둘이 뭐가 있는 게 아니면 SNS 팔로워 끊는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냐, 이렇게 재차 의심의 말을 던졌고, 박 씨는 나 남편이랑도 정리하는 마당에 팔로워 하나 정리 못하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박지윤 씨가 미국에 출장을 다녀옵니다. 근데 그때 누구랑 갔느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크게 다른데요.
최 씨는 박 씨가 남성과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박 씨는 동성 친구와 함께 간다고 하고 미국 여행을 갔지만, 사실은 동성 친구는 중간에 합류한 것이고 이성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랑 같이 있었고 남자랑 같은 집에 묵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7일 유튜브 연애 뒤통령 이진호의 충격 단독 박지훈 남사친 미국 여행 전말, 최동석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진호는 이 영상에서 박지훈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8박 9일간 미국 여행을 떠났을 때 이혼을 촉발한 일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지훈은 당시 미국 여행 중 이성 친구인 A씨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엔 A씨와 함께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365일을 봤는데, 이 영화는 자극적인 노출 장면이 많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박지훈은 호텔로 거처로 옮겼지만 이진호는 박지훈이 호텔에 숙박할 때도 A씨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동석은 혼인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행위다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박지훈은 성별만 다를 뿐 친구다, 애초에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진호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최동석이 사실 박지훈의 남자 지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 A씨였다고 말했고, 그마저도 A씨의 성적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며, 무엇보다 A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왔을 때도 최동석의 아이들과 함께 동석해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박지훈이 A씨 집에 하룻밤 머문 배경도 많이 알려진 내용과는 사뭇 달랐는데, 이진호에 따르면 당시 박지훈과 최동석은 전화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싸우게 됐고, 이를 계기로 박지훈이 원래 갔어야 할 파티에 불참, 대신 A씨의 집에 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박지훈은 이때 미국에서 일정이 생겼고 일정과 휴식을 병행하기 위해 최동석 씨의 동의를 구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고 박지훈 씨 측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훈이 굳이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동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며 최동석에게 불만을 털어놓자 싸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박지훈 곁에서 지켜보던 A씨는 자신 집에 와서 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것이 박지훈 씨가 A씨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이진호 씨는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여론이 최동석 씨한테 굉장히 불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심지어 박지훈 씨가 공구나 광고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만큼 미팅이나 방송 관계자들과 얘기할 때조차 최동석 씨가 그들의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아내가 말 섞는 걸 싫어한다 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부부싸움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으로 자녀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이쯤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다 지켜보고 있으니 어쩌면 성장하는 내내 너네 부모님 그랬었잖아 라고 주운 글씨를 메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쯤에서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더 막 캐내고 기사화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조정을 하시고 끝내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쌍방상간한 것도 사실은 양쪽 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는 게 언론에 밝혀지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간자로 각각 지목된 사람들도 서로 그렇게 상간하고 있다고 시기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좀 애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 기사화되고 있고 영상화되고 있는 것은 뭐 양쪽 다일 수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약간 공론화 시켜서 이혼 전략상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뭐 그거를 상관으로 받냐 안 받냐는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뭐 그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잘 지켰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파탄의 관계에 있는 시점에 그런 행동을 한 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어쨌든 유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뭐 성적 정체성이 다르니까 얘는 동성이나 다름없는 친구니까 얘랑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갈게 이러면은 전 사실 되게 집착력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이혼 사건들이 그렇긴 한데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정관도 다르고 이제 서로 뭐 이성 관계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도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도 서로 다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경제관념도 좀 다른 것 같고. 뭐 최동석 씨는 이만하면 애들 국제학교 안 보내도 된다. 뭐 여기서부터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관도 이만한 수준이면 나는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나는 더 벌고 더 쓰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안 맞는데 조율도 안 되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지금 박지윤 씨가 공부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다 책임졌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윤 씨가 그렇게까지 일을 안 하고 그냥 조금 덜 벌고 그냥 자기 월급으로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지윤 씨가 네가 안 버니까 내가 벌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 그러면 최동석 씨한테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박지윤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 월급으로는 못 살고 나는 애들 국제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더 벌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또 서로 이게 최동석 씨 월급으로는 나는 못 산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일해서 나머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되니까 서로 다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사생활이 지금 다 까발려져서 지금 사실은 뭐 엄마가 성폭행을 아빠한테 당했네, 마네, 막 이렇게 돼서 고발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아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 거 이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 이혼 과정에서도 조금 뭐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는다든지 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박지윤, 최동석의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